오히려 사회적인 갈등과 불신만 증폭시켜 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주당이 제출한 특별법만 보면은 과거 세월호 참사 특별법과 내용이 같습니다. 특별검사 임명할 수 있고 검찰 경찰 수사할 수 하도록 고발할 수 있고 감사원 감사 또 청문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저는 이거를 100번을 더한들 지난번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발표한 사고 원인 이상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원인을 밝힐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사회적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여기에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재단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그런 위로할 수 있는 그분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두를 해야 되는데 이미 사고 원인 다 밝혀졌는데 또 사고 원인 새로운 사고 원인을 밝힌다고 다시 특조위를 만든다.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감사하고 수사하고 특별검사하고 이게 뭡니까? 얼마나 이게 비합리적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쟁을 일으킨다는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사고 원인 예방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하고 여러분들이 피해자를 어떻게 위로할 것이고 어떻게 배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진짜 그런 정쟁이 아닌 그분들을 위한 마음이 있다 그런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과 마음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요의가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의 속심을 잃는 관심법까지 쓰실 줄은 몰랐는데요. 참 내용이 하나하나 반박할 내용들만 가득합니다만 의사진행 발언만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어떻게든 감춰보려는 여당의 억지스러운 모습이 참 안타깝고 딱합니다. 우리 이 직전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오송 참사의 진상규명 과정을 막기 위해서 여야 합의를 번복하고 회의장 바깥에서 언론 플레이만 했습니다. 이만희 간사께서 잼버리 질의를 먼저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총대 메고 현안 질의를 파행시키셨고 그 결과 결국 여가위 잼버리 질의 어떻게 됐습니까? 여당이 그렇게 불러달라는 전북도지사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파행됐습니다. 행안위랑 똑같이 행안위에 장관이 나오지 않았던 것처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까지 여가위에서도 불출석시키면서 의원들 스스로 당리당략만 앞세워서 국회의 업무를 방해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어떻게든 가로막기 위해서 여당 의원님들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지금 내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대하는 여당의 태도는 더욱 심각합니다. 법안이 문제면 심사 과정에서 수정 의견을 내든지 여당 안을 발의해서 대안을 논의하면 될 일입니다. 스스로 법을 위반해도 모자란데 국민의힘은 이 중 무엇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법안을 만들어도 재난관리 실패를 감출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필요하지 않은 법이라서 심사를 안 한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그런 식이면 정부 여당의 법안은 대한민국의 태행만 불러올 뿐이고 별로 필요하지 않은 법안이니까 심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여당에서 아무리 무리한 법안을 내도 일단 상임위에 오면 다 심사하고 논의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국회의 상식이고 최소한의 합의였습니다. 입법기관이 법안 심사조차 안 할 거면 도대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뭡니까? 안건조정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도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여당 의원님들 법안 심사 내팽개치시고 모든 회의 불참하셨고 정부 측은 법안 자체에 반대한다는 오만불손한 태도로 하루 종일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안건조정위 회의 자리에 앉아서 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안 심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 심사를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방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건조정위원회가 주어진 시간 동안 법안에 담긴 우려를 불식하고 합리적인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론을 펼쳤습니다. 유가족들이 바라는 특별법의 방향을 최대한 구현하면서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었지만 정부 여당이 문제 삼았던 그 모든 조항들에 대해서 기존의 입법례와 현실적 상황에 맞춰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소통의 공백을 책임 있게 메우고자 노력했습니다. 안건조정위 과정에서 수차례 이견을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당도 함께 신뢰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겁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수정안은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도 그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애쓴 심사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다시 우리 위원회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심사 의결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억지만 부리신다면 저는 필요한 결단을
우리 위원회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명분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심사하지 말아야 할 명분도 없습니다. 네. 네, 벌써 정리할- 30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라도 쓸데없는 논쟁은 좀 미뤄두고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힘을 쏟아야 할 때이고요. 여당 의원님들께 마지막으로 촉구드립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두산 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말에 문자로 이 두산 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와 주었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하는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2068-6834 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2068-6834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